예. 네네네. 예. 그렇다면 그 일본 국민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게 100여 년 이상 최소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중앙 정권에 대해서 또 특히 요즘에 와서도 세계적인 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앙 정권에 대해서 뭐 저항이라든가 또는 반기라든가 또는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그 개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니, 반대하죠. 개인적으로 네. 반대들 많이 하는데 이따가 세력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좀 묶어서, 이찬수 교수님 묶어서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최자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왜 아래로부터의 중앙 권력에 대한 도전이 없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분 좀 없으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일본의 종교심, 일본의 종교, 일본인과 종교 이런 태도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도 우리보다 일본이 더 먼저 받아들였지만 기독교가 정착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불교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에도 불교의 절이 있고 신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불교 절을 보고 제가 절에 가서 제가 탐방을 하고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놀랐냐면 우리는 절에 가면 대웅전에 누가 모셔져 있냐면 부처가 모셔져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대웅전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가 모셔져 있는데 일본의 불교 절 속에는요. 중앙에 석가모니가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는 옆에 그림으로 있더라고. 석가모니가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귀신 할 때 귀자 같아요. 이상한 글자를 썼는데 이상한 글자를 뭐냐 우리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귀자 같은 글자가 모셔져 있고 석가모니는 옆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은 일본 자체의 그 토속 종교가 워낙 강해서 불교도 기독교도 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인의 신앙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비교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신앙심과 일본의 신앙심을 비교한 이야기도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천황이라 할 때 천자가 하늘이란 뜻인데 사실 중국도 천자가 있어. 천자가 뭐냐면 이제 하늘의 아들인데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중국의 천자의 개념인데 이 천황의 천자가 사실은 하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인의 종교심 이런 차원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고, 어, 두 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본의 뭐 제야 인사랄까,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반성하는 일본인들은 많아요. 그죠? 일본 양심적인 사람들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독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심적인 뭐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는 뭐 반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독도 문제는 양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물론 그게 이제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우리 이찬수 교수님께 두 가지 차원으로 질문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좀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지금 이야기가 일본인의 신앙심, 독도 그리고 어, 왜
그 중앙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로 말씀 주신 걸 그렇게 할게요. 네, 이 교수님. 네. 근데 그 일본을 이해하려면 일본 신도를 이해합니다. 그 많은 그게 일본 사상과 문화의 아주 근간이거든요. 특히 그것이 한국처럼 한국보다 좀 더 강하게 샤머니즘적이었다가 그것이 메이지 유신 이래로는 완전히 국가화했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일본 사람들은 가령 그 신도가 문화화돼 있어요. 근데 종교 신도라는 게 신사를 숭배하는 걸 말합니까? 그래서 신도이즘, 그렇죠. 신도. 예, 네. 네네네. 한국의 종교 신자가 아니라 신도, 네, 그러니까 일본 고유 종교. 그것이 네, 네. 국가화한 일본 고유 종교가 신도죠. 신도, 네, 네. 그 거대한 국가 종교가 돼 있고요. 일본 사람 태어나면 가는 신사나 또 열심히 하는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사에 가서 한번 합장도 하고 무슨 특별한 일 때 가지 않으면은 뭔가 1년 내 재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정도로 새해가 되면 큰 신사들은 사람 몇백 미터 줄을 서요. 늘 잠깐 참배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종교는 제도화된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이런 특히 기독교가 연상되다 보니 일본 사람들이 당신 종교있냐 그러면 난 무종교야 그런 사람이 태반인데 일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대단히 종교적 구조를 하고 있어요. 국가 종교죠. 신도 중심의. 그게 워낙 굳은 그 줄기와 같기 때문에요. 그 안에 다른 종교들은 거기에 펴져진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불교가 좀 이상하다 그러셨는데 그 일본 불교도 종파마다 다릅니다. 개조를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옆에 늘 있기도 하지만 개조를 가운데 모시기도 하고 또는 뭐 아미타불을 모시기도 하고 석가모니 불 있는 데도 있고 그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종단별로 다른 불상을 모시는 것이지 무슨 아까 이상한 글자를 모신다든지 하는 무슨 특수한 어느 작은 다른 그 사찰의 특징이었을 거예요. 일본 불교가 전체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거대한 국가 종교의 정점은 지금은 천황이라는 것이 상징 천황으로 남아있고 전혀 정치와 관계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천황의 천을 넘어서는 상위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거, 원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비종교인도 애국가를 따라하면서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듯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따라할 때 어색해하지 않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식의 보편적 원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리 잡기 참 힘든 나라죠. 기독교가 사회적 역할이 제법 큼에도 규모에 비해서 전 국민의 1%뿐이 안 되는데 물론 가톨릭 개신교 합해서 1%입니다. 100만 명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회적 역할은 크지만 무슨 일본의 주류 종교가 될 수 없는 일본 사회가 이미 그런 구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뭐 일본이 양심적 지식인도 많고 한국 침략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독도 문제는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반드시는 아니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일본이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일본은 독도에 거슬러 올라가면 독도가 조선 땅이었다, 한국 땅이었다는 기록이 훨씬 더 많다. 해서 그것이 한국 땅이라는 국제법적 증거가 되느냐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물음이에요. 사실 전 일본 패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으면서 식민 지배 일본이 패전 국가였다 보니까 자기가 지배했던 국가를 원상복귀 시켜야 될 때 그것을 그것을 위한 회의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거기서 한반도의 영토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한국인은 거기에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주권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간주돼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에 참석을 안 했죠. 근데 아무튼 미국이 그 결정을 하기를 한반도를 그러니까 제주도, 거문도, 그다음에 울릉도를 포함해서 그 모든 섬을 원래 일본이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에 제일 끝인 독도 얘기는 없고 울릉도까지만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거제도, 거문도 이런 정도로만 섬을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20세기 초에 국제사회, 서양과 대등한 국제사회 일원이 됐다고 생각한 이래로는 국제법을 대단히 중시해요.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국제법이고, 당시 일본의 기준에 따라서는 국제법에서 정한 그 내용이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중요한 결정 근거라고 보는 경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역사적으로는 한국은 독도 한국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서 잘 몰랐죠. 예전에 이명박 이 독도에 가기 전까지는 일본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은 독도라는 섬을 다케시마를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그 이후로 전 일본 사람이 다 알게 된 이후에 오히려 일본에 대한 독도 다케시마 의식이 훨씬 강해졌죠. 어, 대통령이 처신 잘못하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일본 사람들 독도가 다케시마가 누구 땅이지 하고 일본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일본 사회에서는 들어요.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인데 왜 거기 강제 점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본의 지식인들도 요새 이걸 한국 땅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법을 판단하는 구조상.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도 일본이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국제법이야.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는 왜 자꾸 우기냐. 너희들은 떼쓰는 나라구나, 신뢰할 수 없는 나라구나. 일본 사람들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워낙에 식민 지배에 대한 그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적으로 일본이 잘못했지 하는 건 있지만,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도 내면은 잘 못 받아들여요. 네, 정서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이제 그게 법을 보는 기준이 다른, 한국과 일본이 다른 측면이기도 하고, 일본은 좀 더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보고, 우리는 좀 정서적이나 이런 감각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